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 어스 캠퍼스에서 강의를 주식 투자 관련된 기초 강의랑 2차 전지 관련된 투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업은 전업 투자자입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또 2차 전지 섹터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불과 한 달 반 전만 해도 전액 관련주들, 그러니까 엔캠하고 솔브레인 홀딩스, 그다음에 동아기업이 상당히 주가가 좋았는데 지금 또 싹 바뀌어가지고요. 네.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종목 차별화가 진행 중인데 삼성 SDI, 그러니까 삼성 SDI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3월 29일이니까 3월 28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여전히 코스피는 대략 3% 정도 연초 1월달 대비 상승했고 코스닥은 4% 연초 대비 상승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의 평균은 여전히 마이너스 1% 정도로 평균값도 아직 그러니까 평균 2차 전지 평균값도 지수를 하회하는 정도 수준의 그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다만 철저하게 종목별로 엄청나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 표 보시면 플러스 수익 난 것들이 간간히 많이 보입니다. 일단 삼성 SDI가 당연히 플러스 수익이 났고요. 연초 대비해서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3% 수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단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12%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다 삼성 SDI 밸류체인입니다. 엔캠을 제외한 엔캠이 185% 수익 났고 전고체 배터리하고 4680 원통용 배터리의 수혜주로 예상되는 이 나노 신소재, TC스틸, 대주전자재료가 다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그 원통용 배터리 파우치 필름 소재 쪽에 율초나 그리고 삼성 SDI에 들어가는 장비 라인인 CIS가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원통용 캔을 만드는 여기도 삼성 SDI 라인입니다. 신행 SEC가 34%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필옵틱스. 네, 필옵틱스라는 장비 회사가 1월달 대비해서 120% 수익 나면서 압도적인 장비 업체 중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상신 EDP 여기도 삼성 SDI 밸류체인으로 21%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삼성 SDI 밸류체인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최고점 대비로는 평균 마이너스 47.4%로 여전히 반토막이 난 수준이다. 그래서 회복되는데 상당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약간 그 보수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고요. 다행히도 가장 그 첫 번째 항상 원인으로 지목됐던 요거는 리튬 가격, 한국광물자원서비스에서 확인하시면 리튬 가격은 불과 2월 달까지만 해도 90 위안 언더에서 계속 놀았는데 3월 달부터 급등 나오면서 108.5까지 나왔고요. 지금은 한 105 위안으로 2월 대비해서는 대략 한 13% 정도 올라간 상황이고 지금 100 위안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산화 리튬도 톤당 10,000 정도, 11,000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14,000, 2,300 왔다 갔다 하는 14,000에서 15,000까지 회복된 수준이고요. 리튬 가격은 상당히 회복세에 있다. 네. 그리고 양극재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량이 수출량은 늘었습니다. 전 월 대비 7% 늘어난 전체 2만 톤을 기록했고요. 수출 가격은 전 월 대비 8.6% 하락한 31.2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3월달 잠정치가 전월 대비 4%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 1, 2, 3 1분기 양극재 전체 평균 가격은 대략 15% 정도 하락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1분기 1, 2, 3을 지나서 4, 5, 6부터는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간 부분, 그 다음에 리튬의 악성 재고를 떨은 부분이 반영되면 본격적으로 특히 5월, 6월부터는 좀 큰 폭의 가격 그 반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1월달, 2월달 양극재 수출액 중에 인상적인 거는 NCM 같은 경우는 가격은 10% 빠졌지만 물량과 수출 중량,
수출 중량이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12.5% 늘어났고요. 그래서 조금 회복 국면에 있고, 다만 NCA 쪽은 수출액, 수출량, 가격 모두 1월 달에 나쁘지 않았는데 NCA 같은 경우는 수출액은 6.4%, 그리고 수출량은 2.8%, 가격은 3.7% 빠졌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청주에서 여전히 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청주는 에코프로비엠과 LG화학인데 청주의 수출량이 5,322톤으로 전월 대비 19.4%, 대략 2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가격은 27.4달러로 대략 14% 정도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인데요. 포항도 1월 달에 수출량이 두 자릿수까지 늘었다가 지금 한 0.6% 정도 빠졌으니까 뭐 크게 빠진 건 아닌데 나름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포항은 수출 가격이 35.5달러로 2.6%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약간 계절성이 있으니까 이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LNF가 있는 대구. 네, 포항은 포스코 퓨처엠 데이터로 보시면 되고요. 대구 LNF 수출 데이터가 수출량이 4% 정도 줄었고 가격도 7.7%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소식 중에 좀 가장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리스크 요인은 미국에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 바이든이 이제 67% 2032년 기준으로 67%에서 56% 속도 조절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전체 2032년까지 56% 속도 조절한다고 하면 성장률 자체가 얼마나 둔화되냐? 성장률 둔화되는 퍼센트는 5% 대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1월 달에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글로벌로 40% 성장한 67만 대를 기록했는데 의외로 중국이 1월 달에 배터리 출하량 자체가 29%,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는 분기에 QOQ로 29%가 감소했고요. 전기차 성장에 포함되는 데이터가 이 PHEV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기차 대비 배터리 용량이 20% 미만이니까 배터리 전체 출하량 증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2분기가 아마 배터리 업체들의 원가가 빠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배터리 원가 영 레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좋은 소식은 2월 달에 미국 시장은 연평균 21% 증가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2월 달 데이터 보시면 보조금 차종이 35종에서 19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중국 밸류체인 배제를 즉각 시행한 자동차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19종에서 29종으로 10종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10종 늘어난 거에 보시면 익숙한 회사들입니다. 네. 그 리릭이란 차고요. GM의 볼트 EV 그리고 에퀴녹스 EV 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밸류체인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는 포드 F150 라이트닝이 다시 그거에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닛산의 리프 그리고 리프 SV 플러스가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리비안 삼성 SDI 밸류체인이죠. 리비안의 R15 이 트럭, 픽업 트럭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3 퍼포먼스하고 모델 X 롱레인지 그리고 모델 Y 퍼포먼스 그냥 얼휠 드라이브 그래서 모델 3, 모델 X, 모델 Y가 대거 5종의 차종이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상적인 건 폭스바겐의 ID4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차종 포함됐는데 1월달, 2월달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소폭 줄어든 거는, 그러니까 성장률이 줄어든 거는 조금 1월달, 2월달 데이터에 계절성이 있거나 좀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인데요. 유럽은 1월 달에 20% 넘게 성장했는데 2월 달에는 11%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유럽의 데이터를 깎아먹는 건 독일입니다. 보조금 중단한 독일에서 5% 넘게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유럽의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지만 반대로 프랑스라든지 벨기에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고르게
다시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4년도 6월 달에 유럽에서 우리나라처럼 인터배터리를 개최를 합니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랑 4680 원통형 배터리가 가장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랑 4680 배터리 관련된 수혜주, 아마 전고체 배터리 가장 빠르게 양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게 삼성 SDI이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삼성 SDI 관련된 수혜주가 계속 좀 상반기에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사항은 미국의 그 전기차 기준 2032년까지 67%에서 50%대로 낮춘 거와 플러스 더불어서 CATL의 LFP 배터리가 관련돼서 CATL LFP 배터리를 그 하이니켈 양극재 NCM 523이랑 혼합해서 나타난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400km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400km 넘는 거가 뭐 충전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저온에서 성능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 이 CATL의 LFP 배터리랑 NCM 523의 혼합용 배터리가 프리미엄 비싼 차종에까지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배터리 업체에 어떻게 보면 좀 경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리튬의 재고가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최소 유럽하고 북미 완성차 업체들이 리튬 재고를 싼 가격에 먼저 확보하려는 재고 확보 수요 때문에 2분기까지도 리튬 가격이 견조할 거로 보이고요. 아까 CATL의 LFP 배터리랑 NCM 523을 혼합한 게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 상당히 부담 요인이 될 거라고 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GM 볼트의 신 모델에 관련돼서 그 미드니켈 NCM 622 기반, 그러니까 국내 아마 LG 엔솔일 거로 유력한데 GM 볼트에 들어가는 배터리 사양이 미드니켈 NCM 622, 그러니까 LFP를 적용하지 않은 하이니켈 배터리인데도 가격대를 26,000불 정도 수준에 맞췄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가 상용화될 거로 보이고 지금 25,000불에서 30,000불대 저가 차종이 쏟아져 나오면 이 NCM 622 미드니켈 기반으로 GM 차종이 잘 팔리면 당연히 이 NCM 622 기반의 미드니켈 하이니켈 양극재도 상당히 완성 차종의 확대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M 밸류체인 관련돼서는 GM이 지금 7만 대 작년에 팔았는데 올해 20만 대에서 30만 대 물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GM 밸류체인도 여전히 좀 계속 그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엔 관련돼서는 코스피 이전 상장 후 15거래일, 15거래일 동안 일평균 시총상이 50위 안에 들면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는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가능성을 보고 기관 쪽에서 상당히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공급을 늘렸던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500개가 넘었는데요. 네. 지금은 80개로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아마 이 80개 내에서도 의미 있는 국내 업체들하고 경쟁할 만한 차종은 50개 안쪽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LG 엔솔하고 삼성 SDI가 1분기까지만 좀 실적이 부진하고 2분기부터는 출하량이 대략 15% 이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거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로 양극재의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양극재의 재고자산 회전율이 작년 4분기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재고가 빨리 소진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요 1.1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에코프로비엠의 작년 4분기 재고자산 회전율이 1.1로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는 이 에코프로비엠이 이 재고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화학의 소위 말하는 앞단의 원재료가 바로 전구체인데요. 이 전구체 메인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올해 24년도가 좋아질 거를 예상해서 LG화학은 152% 전구체 매입량이 늘어났고요. 에코프로비엠은 80% 정도 전구체 매입량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거는 올해 상반기 1분기 지나서 1분기 바닥 찍고 2분기에 양극재 출하량이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증가될 거로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미국향 매출 GM하고 지금 스텔란티스 합작 라인에 지금 QOQ로
당장 1분기부터 QOQ로 35% 정도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포스코 퓨처엠 대비해서 미국항 물량이 76% 감소할 거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포드가 지금 SK온 물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지금 SK온 물량 관련돼서 물량을 좀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에코프로 BM이 좀 직격탄을 맞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상반기까지는 계속 삼성 SDI 원통용 4680 원통용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수혜주가 계속 좀 차별화된 주가 모습도 나타내고 계속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성 SDI랑 네. 에코프로랑 네. 같은 라인이에요. 삼성 SDI의 가장 양극재 큰 밸류 체인이 사실 에코프로 BM이고요.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의 합작회사 에코프로 BM이 6, 삼성 SDI가 4인 6대4 합작회사 에코프로 GEM이라는 회사, E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랑 거의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 물량을 싹쓸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왔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 SDI의 물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삼성 SDI가 이제 그 상반기에 계속 흐름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삼성 SDI가 전고체 네. 부분 때문에 좋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전고체 양산은 2026년, 2027년 막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게 벌써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주가는 좀 미리 좀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삼성 SDI 요거 질문 주셨을 것 같은데 이 삼성 SDI가 가장 작년에 보수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증설하는 거를 뭐 어떤 분은 삼성 SDI가 수주를 못해서 보수적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는데 꼭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삼성 SDI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자 보시면 다 달라요. SK온은 파우치형이고요. 네. LG 엔솔은 파우치와 원통을 같이 하고요. 삼성 SDI만 각형을 합니다. 그런데 각형을 주로 많이 쓰는 데는 유럽 완성차예요. 그러니까 유럽 완성차가 생각보다 그 삼성 SDI가 포지션이 돼 있는 차종이 BMW라든지 볼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스텔란티스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그 완성 차종별로 해마다 다르고 월마다 다르고 판매량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가 아마 주력인 BMW나 스텔란티스의 물량에 맞게 좀 조절한 것으로 보이고 지난번에 와서 대표님께 말씀드렸지만 24년도에 가장 기대되는 완성차 신차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OEM 업체가 바로 스텔란티스입니다. 그래서 스텔란티스에 맞게 좀 공격적으로 물량을 늘리는 걸로 보이고 삼성 SDI가 사실은 미국의 지금 인디애나에 코모도에 공장이 있고 헝가리 괴드에 그 공장이 있는데 지금 그 공장 증설을 앞당겼어요. 그 얘기는 LG엔솔이랑 SK온이 좀 주춤한 사이에 사실은 LG엔솔이 연간 뭐 1조에서 지금 최대 많게는 3조 가까이 지금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삼성 SDI가 빨리 진출했으면 받았을 텐데 그거 못 받은 거에 대한 삼성 SDI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현금 1조가 그냥 현금으로 꽂히는 구조인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삼성 SDI가 부담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삼성 SDI 관련돼서 이 각형이 유럽에서 점유율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배터리 출하량 보면 LG엔솔하고 SK온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는데 삼성 SDI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SK온이랑 삼성 SDI랑 5위, 6위를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삼성 SDI 등수가 지금 5위까지 올라갔거든요. SK온으로. 그래서 저는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전방산업 수요 부진에 약간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진행하면 SDI가 SK온이나 LG엔솔하고 뒤졌던 부분의 격차를 이렇게 LG엔솔이나 SK온이 주춤할 때 삼성 SDI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 그 격차가 더 줄어들 거라는 그런 부분이 아마 경영진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삼성 SDI가 지금 주력으로 아까 하고 있는 차종이 있잖아요. BMW도 있고 스텔란티스도 있지만 현대기아차가 다시 새롭게 삼성 SDI 파트너가 됐거든요. 이런 차종들 폭스바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종들이 삼성 SDI한테 물량을 맡긴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파우치만 고집했던 완성차 아니면 원통용만 고집했던 완성차들이 각형에 대한 비중을 또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파우치의 아주 극명한 단점이 그거예요.
고객사별로 맞춤하는 좋은데 이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파우치랑 각형이랑 비교했을 때 각형이 뭐 무게도 무겁고 그리고 이 형태 변화도 안 되고 커스터마이징도 안 되지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안정성을 좀 더 강조하는 완성 차종한테 선호도가 올라간 거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삼성 SDI 각형을 도입하겠다는 차종이 또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삼성 SDI도 각형에서 머물지 않고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아마 그게 당장 25년도에 내년에 양산되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다 맞물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지금 유일하게 올해 시설 투자를 22년도에 2조 5천억에서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늘린 7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용 그 삼성전자 회장이 가장 먼저 삼성 SDI 말레이시아 공장 가서 뭐라고 했냐면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언급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삼성 SDI를 좀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삼성전기 못지않게 그룹의 주력으로 좀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26년하고 27년에 유럽에서 전략적으로 내놓을 차종의 차세대 배터리를 삼성 SDI가 공급하기로 이미 나왔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유럽향 현대차의 전략적인 모델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면 당장 50만 대 최소 50만 대인데 현대차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각형 배터리를 쓰는 거니까 왜냐면 각형 배터리 자체를 안 쓰고 현대차가 원래 주력으로 하던 거는 SK온 거 그 파우치를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형으로 썼다는 거에 첫 스타트 끄는 거니까 이 대수 50만 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26년도, 27년도에 유럽에서 주력으로 할 차종을 삼성 SDI를 택한 거기 때문에 사실 현대 기아차 물량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26년까지 200만 대의 전기차 판다고 했으니까 200만 대 중에 지금 50만 대면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일단 물량이 안 나온 거니까 사실은 이쪽 분야도 그러니까 이쪽 현대 기아차 잡는 물량도 상당히 기대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지금 헝가리 쪽에서 지금 상당히 BMW 관련된 공조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BMW는 아무래도 그 전기차 뭐 가격 떨어뜨리고 이런 거 하고는 사실 무관한 하이엔드 차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 SDI가 BMW에도 4680에 이 80 그러니까 46은 지름이고 80은 길이거든요. 80을 개조한 이제 46120 길이를 120m로 늘린 46120 시리즈를 BMW 최초로 원통형 BMW 전용 원통형 배터리로 지금 납품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헝가리 쪽 물량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다 전부 스텔란티스 물량이거든요. 스텔란티스 물량을 1공장이 33기가와트, 2공장이 34기가와트. 근데 1공장 물량을 25년도 연초에서 24년으로 땡겼거든요. 1년 가까이를 땡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객사에서 빨리 요청이 왔기 때문에 물량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 이미 삼성 SDI가 미국에서만 아마 26년까지 100기가와트시 정도로 지금 빠르게 LG엔솔이랑 SK온이랑 캐파 차이가 너무 크게 났는데 그 캐파 차이를 급격하게 지금 줄이고 있어서 그거 관련된 삼성 SDI 장비 발주가 일부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등 업체 LG엔솔하고 SK온하고 격차를 줄이는 부분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삼성 SDI 유럽이나 북미 고객사 측면에서 좀 급격하게 삼성 SDI 쪽에 물량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삼성 SDI도 각형만 고집하다가 이 차세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LG엔솔이랑 더불어서 좀 아주 주도적으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열심히 신규 투자도 하고 공장도 앞당겨서 증설하고 하는 걸 봤을 때 고객사의 일부 더 지금 기존의 하이엔드 모델만 하고 있었던 삼성 SDI의 고객사 확장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그 주식 투자할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 늘리는 기업에다가 네네. 하라고 막 맞아요. 그랬던 전문가분들이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측면의 일환으로 네. 삼성 SDI의 미국 단독
공장 건설 투자를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 미국 공장 단독 건설하는 게 뭐 앞에 잘 나가는 LG엔솔하고 격차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해서 훨씬 더 다 둔화되고 그런 시점에 이 회사가 더 차별화돼서 오히려 투자를 하면 반대로 그 24년도에 조금 좋아지면 그 모든 수혜를 삼성 SDI가 다 받는 거죠. 그 현대기아차는 네. 그 삼성 SDI의 배터리를 주로 받는 거예요? 삼성 SDI 배터리를 지금 각형을 지금 현대기아차 차세대 유럽 전용 모델에 차세대 그러니까 아마 아이오닉이나 EV 시리즈 신형 될 것 같은데 그 신형 모델의 차세대 신형에 삼성 SDI 각형 배터리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 각형 배터리 관련돼서는 SCN이라 가지고 실리콘 카본 난 커퍼지 그러니까 실리콘 실리콘 음극재 함량을 10%까지 늘린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니켈 비중을 91% 높인 그러니까 니켈 비중 91% 넘는 거 만들 수 있는 데가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유추해 볼 수 있죠. 에코프로비엠에 삼성 SDI 물량 들어가겠다.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퓨처엠의 그 하이니켈 양극재는 88%에서 89%까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하이니켈 양극재 중에서도 제일 기술의 최끝단이 들어갈 거로 보이고 실리콘 음극재가 대략 10%까지 함량 높인 걸로 들어갈 거로 보여가지고 삼성 SDI 관련된 밸류 체인이 사실 현대 기아차 유럽에 들어가는 신모델에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투자를 하고 네. 이제 양산을 하고 이런 게 한 25년, 뭐 26년 이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것과의 결실이? 네, 보통 그 공장 가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율 잡고 하는 게 보통 2년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빨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LG에너솔루션이 유럽에 가서 공장 짓고 그 정상화하는데 4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4년. 네. 근데 지금 이제 2년 정도면 거의 충분히 정상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뭐 25년, 26년에 빅뱅 폭발 얘기하는 게 지금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24년도에 들어가는 물량이 완벽하게 정상화되는 거는 25년 말에서 26년. 예, 23년에 들어간 거는 대략 25년도에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25년, 26년도에 24년도에는 실적이 소폭 줄어도 25년도, 26년도 보면 엄청나게 실적이 늘어납니다. 네. 사실 그게 다 숫자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취소된 물량도 있고 중단된 물량도 있지만 전체적인 걸로 보면 25년, 26년도에 꼭 포스코 퓨처엠만 그런 게 아니고 에코프로비엠도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LG화학도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LNF도 늘어나고 코스모신 소재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 단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실적이 그 보수적으로 잡혔거든요. 근데 삼성 SDI 실적도 보시면 24년에는 작년부터 이어졌던 그 배터리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5% 정도 늘어나지만요. 25년하고 지금 이제 26년 실적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25년, 26년 실적이 대략 매출은 평균 한 20% 정도 성장이 나오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대략 한 25%에서 30% 정도 많게는 40% 가까이 영업이익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좀 가장 보수적이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상당히 좀 실적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폭 늘어나지만 25년, 26년도에는 삼성 SDI보다 더 이제 한 35% 정도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이익은 보세요. 2조대에서 6조에서 10조 이렇게 거의 뭐 3배, 2배 뭐 이렇게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5년, 26년도가 상당히 좀 실적 그 배터리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제일 좀 실적이 어떻게 보면 피크를 찍는 해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주가 수준은 네. 25년이라고 하면 네. 주가 수준은 지금이 거의 바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바닥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요 밸류에이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지금의 뭐 삼성 SDI를 기준으로 하면 삼성 SDI가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보시면 이게 18배 최근에 좀 주가 올랐다고 18배인데
대략 한 16배에서 17배 평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뭐 2차 전지 밸류에이션을 전혀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 SDI 말고 최근에 경쟁사인 뭐 CATL이나 BYD도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보다 밸류에이션이 비싸게, 그러니까 할증 못 받는다 쳐도 한 대략 25배 정도에서 30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LG엔솔은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삼성 SDI는 매출이 20% 늘어나는데 PER은 13배, 11배로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 올라가는 게 실적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 SDI 측면을 보면. 그리고 양극재단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은 좀 특별하게 봐야 되는 게,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를 갖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올해 지금 이제 139배에서 56배까지 떨어지거든요. 매출이 55% 늘어나고 이익은 거의 2.2배 정도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익 2.2배 늘어나면 2.2배 늘어난 만큼 주식이 여기서 더 2배 오르면 이 밸류에이션이 PER 130배가 유지되는 건데,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못 따라가니까 25년이나 26년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25년이나 26년에 실적을 피크를 찍을 거라고 보면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거니까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예. 그리고 사실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를 지금 다 평균 고점 대비 50% 넘게 다 반토막을 냈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저는 내년과 내후년을 보고 투자하면 지금의 가격은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이렇게 제가 막 오래 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네. 봤을 때 네. 이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진짜 25년, 26년 이렇게 빅뱅 폭발 네. 한다고 했을 때 지금 24년인데 네. 이때 가서 이제 25년에 한다고 해서 들어가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렇죠. 상태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지금은 확실히 아직은 네. 2차 전지가 막 그렇게 주목받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주목을 전혀 못 받고 있죠. 지금 들어가면 조금 이제 기다리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인내의 네. 시간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잡을 수 있다. 왜냐면 이 25년, 26년의 빅뱅 폭발이 진짜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는 전제하에 네.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럼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첫 번째 조건이 주가 올라가는 속도를 이익이 올라가는 속도가 뛰어넘었냐를 보시면 되는데, 에코프로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이익 올라가는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게 이제 맞춰지면서 이제 많이 조금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24년도 기준을 봐야 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25년과 26년도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25년도와 26년도에 포스코 퓨처엠을 예를 들면 2,300억대 영업이익에서 6천억, 7,500억 영업이익으로 가면 이만큼 이익 늘어나는 것만큼 주가도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회복되는 거가 이익을 따라가니까 얘기하신 대로 25년, 26년도에 이익이 5,900억이고 7,500억이 나는데 주가가 그냥 30만 원대 있을 것 같진 않고요.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거고. 근데 두 번째는 상대적인 매력도인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만, 제가 이따 질문 주실 것 같은데 반도체만 딱 내봤더니 반도체는 전체 평균 수익률도 좋고 막 뭐 400%, 500%뭐 과거에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막 수익 많이 났을 때 그거에 훨씬 2배, 3배 넘는 그 수익률 나타내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실적 추정 가능한 55개를 다 돌려봤는데, 그러면 지금 AI도 26년도에 막 뭐 빅뱅 폭발할 거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6년도, 25년도 AI 늘어나고 HBM 엄청나게 많이 쓰고 엔비디아 AI 가속기치 엄청 많이 쓸 걸 감안해서 반도체의 주가를 다 땡겨 놓으면 돈이 가는 흐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반도체 좋다고 반도체에도 가고, 2차 전지 좋다고 2차 전지에 가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제약바이오 좋아질 거니까 제약바이오 가고, 모든 돈이 다 분산돼서 가지 않고 쏠림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AI 쏠림 현상 있잖아요.
그러면 AI가 쏠림 현상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오른 부분에 저는 분명히 25년이 될지 26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AI 쏠린 돈이 어딘가로 갈 텐데 어딘가로 갈 만한 사이즈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정도 사이즈 전체 시장이 850조, 900조, 1000조 나오는 시장이 자동차랑 배터리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가 쓰는 배터리도 이 국내 배터리 쓰는 거지만 자동차 시장은 큰데 자동차는 매력적인데 최근 현대기아차 엄청 올라온 거는 정부 그 정책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현대기아차 이익이 2차 전지나 뭐 AI 반도체처럼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럼 현대기아차가 자동차가 더 좋아지려면 앞으로 현대기아차 지금 버는 이익보다 더 많이 엄청 숫자가 좋게 나오면 현대기아차가 여기서 더 갈 텐데 오히려 현대기아차는 계속 지금 이익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니까 그러면 반도체에서 나온 수급들 외국인 수급이 됐든 기관 수급이 됐든 자동차로 못 가면 갈 때는 저는 배터리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25년이 될지 26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배터리는 25년, 26년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반토막 났고 그 다음에 큰 수급, 돈의 흐름이 갈 수 있는 데는 AI 몰려있다가 AI 몰린 게 서서히 분산되면 저는 AI 몰린 수급이 가장 가기 좋은 데가 배터리라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에 관련돼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관심이 없겠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900조 시장인데 네. 관심 있는데 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지 않나.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 AI 반도체에서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AI 반도체도 이제 계속 고점 논란 얘기 나오고 AI 반도체 그 하이닉스가 싹쓸이 하던 거 마이크론한테 뺏기고 삼성전자한테 뺏기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그 수급은 다시 어딘가로 갈 텐데 돈의 흐름이 옮겨질 텐데 그럼 그 돈의 흐름이 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영순위 후보가 저는 2차 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중에서 좀 좋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 삼성 SDI 밸류 체인이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네. 삼성 SDI 밸류 체인 중에 전 좀 의미 있는 회사는 일단은 장비 회사 중에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필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 예, 필에너지 회사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필옵틱스라는 OLED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2차 전지 사업부만 떼내서 만든 장비 회사고요. 필에너지 회사가 하는 거는 제가 1년 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이 노칭 장비, 레이저 노칭 장비를 하는 어떻게 보면 DNT라는 회사의 경쟁사입니다. 레이저 노칭 장비를 하는 회사고요. 네. 레이저 노칭은 사실 장점이 엄청 많죠. 왜냐면 이 정밀하게 제어를 하니까 생산성이나 효율성이나 결국은 생산성, 효율성, 에너지 밀도 이게 모든 배터리 관련된 밸류체인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생산성, 효율성, 정밀하게 제어하는 부분 그런 측면으로 다 유리한 거. 속도도 빠르고 생산 속도도 빠르고 원가도 56%가 절감이 돼요. 네. 안 쓸 이유가 없는데 다만 문제는 레이저 노칭을 쓰려면 기존 라인에 세팅되어 있는 건 다 프레스 그냥 누르는 장비 그냥 그 소위 말하는 자동화 장비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 손으로 하는 그런 장비라서 그거를 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들어간 거를 레이저 노칭 장비로 바꾸려면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그런 시간 소요나 더 많은 그러니까 로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기존 거를 갈아엎지는 못해요. 근데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레이저 노칭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단 레이저 노칭 장비에 딱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레이저 노칭 장비 레이저 쏠 때 그 발생하는 열이 이 양극할 물질이나 음극할 물질이나 이 원재료, 그러니까 뭐 알루미늄이나 구리 이런 메탈 소재를 약간 성질을 변하게 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서 잡은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초기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필에너지라는 회사가 노칭 장비도 하지만 스태킹 장비라는 것도 해요. 그래서 스태킹 장비랑 노칭 장비를 1+1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더 적게 쓰고 비용을 더 줄인 거죠. 장비
납품할 때 아무래도 원 플러스 원으로 들어가니까 장비를 더 저렴하게 파는 거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격 전략적으로 썼고요. 스태킹 장비는 뭐냐면 스태킹은 말 그대로 지그재그로 이 분리막을 양극과 음극 사이에 껴가지고 양극과 음극을 위로 쌓는 거 말 그대로 스태킹 적층해서 쌓는 장비거든요. 근데 이 스태킹 장비하고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같이 장비를 삼성 SDI에 팔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업체에서 고객사한테 반응이 좋아서 처음에 유럽으로 납품했다가 북미로 늘어났고요. 삼성 SDI라고 딱 밝히진 않는데요. 작년 9월달, 11월달에 연달아서 수주가 나온 것만 2,600억이고요. 지금 작년 말 23년 말 기준으로 받아놓은 게 레이저 노칭 장비랑 스태킹 장비만 3,000억이 넘고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삼성 SDI가 지금 25년, 26년까지 열심히 증설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증설하는 물량, 노칭 장비랑 스태킹 장비는 아마 필에너지 말고는 삼성 쪽에 들어가는 건 물론 LG엔솔은 DENT도 있고 여러 회사가 있지만 삼성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필에너지가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는 것 같고요. 2024 그 인터 배터리에서 새로 이 와인딩 장비라고 해가지고 권치기라고 하거든요. 왜 근데 권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권치기 중에 뭐 국내에서 압도적인 원탑은 비상장사인 코엠이라는 회사 있다. 예, 그 코엠이라는 회사를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코엠 그 권치기가 너무 중요하다. 그 권치기가 말 그대로 그 와인딩이 감는 거거든요. 그 전극 공정에 그 롤투롤로 감는 건데 그 감는 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는데 이 코엠이라는 회사만 주목받았는데 코엠은 비상장사로 투자를 못하고 봤더니 이 필에너지라는 회사가 아주 전략적으로 삼성 SDI 4680 원통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권치기를 만든 거예요. 4680 와인딩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4680 와인딩 장비가 당장 올해부터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뭐 가동률을 뭐 10% 미만으로 보고 대략 100억 정도 그 와인딩 장비까지 추가적으로 매출이 신성장 동력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 SDI에 납품하는 레이저 노칭 장비도 하고 스태킹 장비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는 전국 공정의 그 소위 말하는 권치기 4680 와인딩 장비까지 세 개 성장 동력으로 갖고 있고 삼성 SDI의 아주 핵심 엔지니어면서 공정 전문가 분이 이 필에너지 완전 총괄 설비 담당하시는 임원분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권치기도 그렇고 레이저 노칭 장비도 그렇고 그런 어떤 생산 원가 절감하는 거나 공정 혁신하는 거에 전문가가 와서 그거에 우리는 총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당연히 타 레이저 노칭 장비나 권치기보다 생산 속도를 빠르게 해서 공정 혁신을 이뤘고 가격적인 부분, 원가 측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 장비 회사 중에는 필에너지가 계속 제일 좀 주목받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단에서는 지금 주가 수준은 좀 어때요? 삼성 필에너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아까 네. 그 장비 회사 주가 중에 사실은 필 옵틱스가 압도적으로 사실 원래 필에너지가 가야 되는데 필 옵틱스가 120% 올랐고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가는 올랐는데요. 또 특징적인 게 이 회사가 8월달에 상장했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필에너지의 공모가가 34,000원이에요. 주가 올랐음에도 공모가 미치고요. 지금 1월달 주가가 연초에 18,000원대, 네, 18,430원이니까 대략 한 75% 정도 올랐어요. 근데 지금 공모가 34,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도 보면 숫자가 좋아요. 이 회사도 1967억 작년에 1967억에 153억 했는데 올해 2,600억에서 대략 200억 넘게 한 220억 정도 하고 25년하고 26년에는 4천억 이상 매출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대략 한 50% 이상씩 성장할 거로 보이고요. 삼성 SDI 관련돼서 수주를 받으려면 올해 그냥 본격적으로 나와야 돼요. 25년하고 26년에 감안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필에너지가 많이 못 갔고 필옵틱스가 더 많이 갔어요. 이 필에너지의 모 회사가 이 필옵틱스거든요. 네, 그래서 필옵틱스만 갈 수는 없죠. 정작 수혜받는 거는 그 사업회사인 필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삼성 SDI 밸류체인 장비 회사 중엔 좀 계속 주목받지 않을까. 왜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스태킹하고 레이저 노칭하는 것도 다 올해 터져서 올해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 4680 와인딩 권치기도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숫자가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거고 이제는 새로운 기대감이 숫자로 보여주면서 나오는 거니까 장비 회사는 되게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지금 삼성 SDI 밸류체인은 좀 계속 숫자가 잘 나올 것 같고 그쪽으로 또 좀 쏠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주가는 올랐지만 뭐 기준점을 공모가로 잡으면 18,000원대에서 3만 원 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회사도 보면 지금 80% 오른 가격대에서 외국인 수급이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장비는 필에너지 하고 그 제일 대장주는 역시나 PNT. 예. 그 전국 공정이 제일 중요하고 전국 공정 장비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전국 공정으로 LG 엔솔도 납품하고 SK온도 납품하고 고객사가 제일 다변화돼 있고 심지어 지금 LFP 배터리 아주 소량이지만 양산하고 있는 게 지금 PNT거든요. 네. 그 두 회사 정도 제일 관심 있고 소재는 네. 지난달에 와서 그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리고 한 10만 원 초반까지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빠졌는데 여전히 대주전자재료가 아마 그 2차전지 소재단에서 1분기에 나노신소재하고 같이 1분기에 양극재는 1분기에 실적 안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실적 좋을 것 같고요. 그 실리콘 음극재 적용되는 차종이 당장 올해 9종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되게 고르게 늘어나요. 원래 포르쉐만 그 차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 소위 말하는 볼륨 모델 현대차 아이오닉까지 내려왔어요. 포르쉐 스텔란티스 2종 늘어나고 현대기아차 2종, 테슬라 들어가고요. 포드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는 데 없어요, 지금.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지금 BMW나 볼보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차가 2대 들어가는 거에서 9대 들어가는 거 엄청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르쉐 타이칸 페이스 리프트 모델 나오거든요.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지금 작년 4분기까지 판매량 줄었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데 기존의 페이스 리프트된 기존 모델보다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이 뭐가 늘어나냐면 용량이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105기가와트시까지 늘어나고요. 그러면 용량이 대략 93에서 105니까 10% 정도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섞는 거를 3%대에서 지금 6%까지 2배 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면 그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 필요할 텐데 실리콘 음극재의 비중을 3%에서 6%로 2배 늘렸으니까 이전 모델 대비해서는 페이스 리프트된 것만 잘 팔려도 Q가 물량이 2배 늘어나는 거고요. 아마 본격화 지금 현대차 그 아이오닉 모델에 이건 완전히 그냥 범용 차종이잖아요. 그럼 현대차 아이오닉에 확대되면 그거는 분명히 기아의 EV6나 EV3나 EV4 이제 유럽에서 EV4가 엄청나게 팔릴 것으로 예상되네. 거기까지 저는 충분히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캐파 늘린 거가 아마 본격화 왜냐면 지금 경쟁사가 엄청 많죠. 지금 한솔케미칼도 있고 SKC도 있고 SK머티리얼도 있고 심지어 LNF도 한다고 하고 LNF 지금 뭐 파나소닉 거 실리콘 음극재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회사들의 양산은 다 내년이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국내에서 3,000톤에서 지금 당장 10,000톤 늘어나는 구조니까 캐파로도 가장 앞서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실리콘 산화물 방식의 유일한 단점이 초기 전압이 떨어지는 거를 그 마그네슘을 섞어가지고 이종 금속을 혼합시켜가지고 낮췄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계속 주목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같이 가는 회사가 이 CNT 도전제 분산제 만드는 나노신소재인데 나노신소재는 또 가장 또 공격적으로 또 많이 증설을 해놨어요. 미국하고 폴란드하고 중국하고 동남아시아에 공장 증설해놓은 물량이 당장 24년도 올해 말부터 그리고 내년 24, 25년도에 그냥 매출이 그냥 100%씩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나노신소재도 최근에 계속 조정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 당장 나노신소재가 대주전자재료랑 같이 올해 1분기에 이 2차전지 소재단에서는 가장 실적 좋을 것 같아요. 당장 1분기부터. 그러면 분명히 그걸 아마 반영을 할 거고요. 이 2차전지 밸류체인 지금 기존에 사실은 양극재만 기관들이 몰빵해서 샀다면 지금은 항상 순위 보면 연기금 상위 순매수, 기관 순매수에 보면 대주전자재료하고 나노신소재가 안 빠집니다.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만 사는 게 아니고 외국인도 같이 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수급이 붙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나노신소재 마찬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이 삼성, SDI, LG엔솔, SK은 모두 관심사는 빨리 충전하는 거는 급속 충전, 고속 충전. 그리고 이 전기차를 앞으로 엄청나게 확대하려고 하는 북미나 유럽에서 올해 당장 24년도에 그 전기차 소비자들하고 앞으로 전기차를 탈 사람 미래의 소비자들한테 당장 좀 해결을 했으면 좋은 게 뭐예요? 물어봤을 때 영순위로 꼽은 게 공통적으로 꼽은 게 충전입니다. 네. 충전 스테이션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또 늘어나려면 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나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네. 그럼 당장 전기차 자체가 충전이 빨리 돼야 되면 안 쓰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삼성 SDI 밸류체인 필에너지, 소재는 대주전자 재료하고 나노신 소재. 네. 그리고 양극재는 굳이 꼽자면 삼성 SDI 물량이 늘어나고 GM하고 같이 판매랑 삼성 SDI GM 다 갖고 있으면서 밸류체인 내재화, 그러니까 원자재를 자체 조달 가능한 게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네. 에코프로 BM도 자체 조달 가능한데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통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전구체를.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퓨처엠 자체 공장에서 전구체 국내에서 45,000톤을 직접 조달하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원가 구조가 에코프로 BM보다는 좀 더 좋겠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응급제 관련돼서 올해 대략 6만 톤 정도고 내년에는 9만 톤에서 10만 톤까지 늘어나고요. 응급제는 다 하죠. 포스코 퓨처엠은 실리콘 응급제, 인조 흑연, 천연 흑연 다 하니까 인조 흑연, 천연 흑연 지금 중국한테 맡겨 있어서 이거 대체할 만한 데가 국내는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고요. 글로벌로도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응급제에 대한 그 소위 말한 프리미엄을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에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이 양극재 5대 천왕 중에는 가장 좀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은 에코프로비엠보다 조금 미치지 않나요? 네, 더 싸졌어요. 예전에는 더 높았던 것 네, 같은데. 에코프로비엠은 아까 코스피 네. 200 수급적인. 특례편임 그것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단기간에 또 좀 시세를 줬는데 네. 포스코 퓨처엠은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네. 근데 이거 그냥 심플하게 양극재 캐파 그러면 25년도에 최소한 23만 톤에서 25만 톤 나오면 그럼 그 25만 톤 나오는 거에 양극재 그 가격 리튬 가격 빠진 걸로 그냥 계산해서 곱하고 대략 양극재 마진이 5에서 7%니까 5에서 7% 마진 곱한 거에 엄청 보수적으로 밸류에이션 뭐 PER 뭐 20배를 주든 25배 주면 그냥 적정 시총이 심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적정 시총이랑 포스코 퓨처엠 지금 현재 시총이랑 비교해보고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은 응급제 라인도 갖고 있으니까 응급제 라인에도 응급제 톤당 얼마 팔리고 그 응급제 곱하기 적정 마진 곱하면 그 응급제 가치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뭐 50% 넘게 빠졌는데 매출과 이익은 50% 넘게 늘어난다? 그러면 주가 빠진 만큼 매출과 이익이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출과 이익이 그거보다 더 늘어나니까 저는 포스코 퓨처엠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